언니들, 혹시 오늘도 밥 반 공기 덜어내고 빵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죄책감 느끼셨나요? 저도 회원님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참는데 왜 뱃살은 그대로일까요? 심지어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범인은 밥이나 과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저탄고지, 키토제닉 유행하면서 탄수화물은 마치 공공의 적처럼 취급받잖아요.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과일도 당 많다고 피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기랑 지방은 마음껏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은 살 안 쪄, 인슐린 안 건드려 이러면서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책 마스터링 다이어트의 저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방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요?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언니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문을 열어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열쇠 같은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나와서 세포문을 딱 열어줘야 당이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가 안 먹히는 상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유가 나와요. 상상해보세요. 집에 들어가려는데 도어락 자물쇠 구멍에 누군가 껌을 잔뜩 붙여놨어요. 열쇠는 멀쩡한데 구멍이 막혀서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열쇠를 더 세게 돌리거나 열쇠를 여러 개 가져오겠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세포문이 안 열리니까 췌장이 무리해서 인슐린을 콸콸 쏟아냅니다. 그래도 문은 안 열리고요. 그렇다면 그 끈적한 껌? 도대체 뭘까요? 설탕일까요? 아니요. 바로 지방입니다. 정확히는 세포 내에 쌓인 지방질이에요. 우리가 고기, 버터, 식용유 같은 지방을 과도하게 먹으면 그 지방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막아버려요. 이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지방이 껴서는 안 될 곳에 낀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탄수화물을 끊고 지방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 당장 살은 좀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랑 수분이 빠지니까요. 하지만 세포 속은 어떨까요? 지방으로 가득 차서 인슐린 저항성은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 못 참고 밥이나 빵을 조금만 먹어도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살이 확 쪄버리는 거죠. 몸이 고장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자물쇠에 붙은 껌, 즉 세포 속 지방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방 섭취를 확 줄여야 해요. 특히 동물성 지방과 가공된 식물성 기름이요. 저자는 저지방 자연 식물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방 섭취를 전체 칼로리의 15% 이하로 낮추면 우리 몸은 세포 속에 쌓여있던 묵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자,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지방을 줄이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탄수화물입니다. 현미, 고구마, 감자, 키노아, 콩, 팥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마음껏 드셔도 돼요. 지방이라는 방해꾼이 사라지면 인슐린이 정상 작동해서 이 탄수화물들을 뱃살이 아니라 근육과 뇌의 에너지로 펑펑 써버리거든요. 언니들 과일도 걱정되시죠? 과일은 살찌니까 아침에만 조금.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은 일형 당뇨 환자인데 하루에 바나나, 망고, 대추야자를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도 혈당이 정상이고 몸매가 탄탄해요. 비결은 지방을 같이 안 먹기 때문이에요. 과일 속의 당은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과 함께 들어와서 우리 몸을 치유해요. 단, 지방이 걷어내진 깨끗한 몸 상태에서 말이죠. 저도 예전엔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듬뿍 뿌리고 아보카도 추가하고 견과류 한 줌씩 먹었어요. 그게 건강한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항상 몸이 무겁더라고요. 이 책 읽고 나서 딱 2주만 실험해봤어요. 드레싱 대신 레몬즙 뿌리고 견과류랑 오일 싹 빼고 대신 현미밥이랑 과일을 배부를 때까지 먹었거든요. 신기하게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배고픔도 사라지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탄수화물 먹어도 된대 하고 빵, 과자, 라면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정제 탄수화물에 지방을 섞은 최악의 조합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식물성 식품입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
도정하지 않은 곡물, 뿌리 채소. 이게 핵심이에요. 가공된 건 멀리하고 자연과 가까워져야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살아납니다. 저도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파스타집, 고깃집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고깃집 가면 쌈 채소 왕창 먹고 고기는 정말 맛만 보거나 된장찌개에 밥을 맛있게 먹어요. 파스타집에선 오일 파스타 대신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시키고 샐러드를 먼저 배불리 먹고요. 완벽할 순 없지만 평소에 클린하게 먹어두면 가끔의 외식은 우리 몸이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어요. 책에서는 이 식단과 함께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면 효과가 폭발한다고 해요.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은 소화 대신 청소 모드로 들어가서 세포 속에 낀 지방 찌꺼기들을 더 강력하게 청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과일로 시작하면 하루가 정말 가벼워져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신다면 카트에 뭘 담아야 할까요? 첫째, 제철 과일 코너로 가세요. 사과, 배, 바나나, 베리류 다 좋아요. 둘째, 채소 코너에서 녹색 잎채소를 듬뿍 담으세요. 셋째, 곡물 코너에서 백미 대신 현미, 기리, 콩을 사세요. 그리고 정육 코너와 유제품 코너는 오늘은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딱 일주일만 카트 구성을 바꿔보세요. 아, 언니들 단백질 걱정하시죠?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근손실 오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코끼리, 기린, 고릴라 다 풀만 먹는데 근육 엄청나잖아요. 식물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요. 콩, 두부, 브로콜리, 시금치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리가 현미밥만 잘 챙겨 먹어도 필수 아미노산은 채워져요. 오히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염증을 만든다는 연구도 많답니다.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배고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탄수화물 먹으면 찔 거야 라는 그 오랜 세뇌. 하지만 믿어보세요. 자연이 준 탄수화물은 적이 아닙니다. 지방을 걷어내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돌리는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연료가 돼요. 이제 죄책감 없이 밥 한 공기 뚝딱 비우는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식단을 바꾸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글거릴 수 있어요.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평소에 일 안 하던 장내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만나서 신나게 파티를 여는 중이라 그런 거예요. 장 청소가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걱정 말고 물 많이 드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주 정도 지나면 뱃속이 정말 편안해지고 피부에서 광이 날 거예요. 언니들, 오늘부터 딱 3일만 아침 과일식 해보는 거 어떠세요?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대신 사과 2개, 바나나 2개 배부를 때까지 드셔보세요. 점심, 저녁은 평소처럼 드시되 기름진 반찬만 조금 줄여보고요.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껴보시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분명 왜 식곤증이 없지? 하고 놀라실 거예요. 정리할게요. 살이 찌고 인슐린이 고장나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세포에 낀 지방 때문입니다. 지방 섭취를 15% 이하로 확 줄이고 자연식물식 위주로 식사를 바꾸면 세포의 자물쇠가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일도 밥도 배불리 먹으면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굶지 마세요. 잘못된 범인을 잡느라 힘 빼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다이어트에 지친 언니들에게 작은 해방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내 몸을 채워주세요. 건강해지면 살은 알아서 빠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부터 당장 아침 과일 시작해보세요. 그럼 우린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